자, 민주당 전대는요, 당대표 후보보다 최고위원 선거에 좀 더 눈길이 갑니다. 목함 지류의 막말, 거짓 사과 논란으로 총선 공천이 취소됐던 정봉주 후보가요, 주말 경선을 모두 1위로 통과했습니다. 당 내에서조차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는데요. 만나보시죠. 매 선거 때마다 컷오프 되는 게 일입니다. 제 미국인 친구들은 제 영어 이름이 컷오프인 줄 압니다. 이번 총선 때는 경선에서 이겼는데 공천장을 받으러 가니까 반납당했습니다. 민주당 당원이 저를 이 자리에 불러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또 지난번에 정봉주 후보를 공천을 줄 수 없었던 결정을 내린 지도부로서는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그럼 그 결정에 대하여 우리 당원들이 잘못했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결정은 옳았으나 불쌍하니까 이번에 지도부로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인지가 좀 애매하거든요. 최 의원님, 정봉주 후보의 선전, 이게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그때 총선 때 공천 취소한 이재명 대표를 질책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책하는 거로 봐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일종의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선거 캠페인 전략, 이거를 아주 잘 세운 것으로 저는 봐요. 바람직하다는 뜻이 아니고 잘 세운 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일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러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강성 지지층들의 열광적인 지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이재명 이제 후보도 뭐 약간 당혹스러워한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자, 본인이 공천 취소했죠. 거기다가 정봉주 전 의원이 만약에 나오면 뭐 미투 논란 과거 있었고, 뭐 목함질에 뭐 경품 발언이 있었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막말 논란, 그다음에 뭐 거짓 사과 논란,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만약에 이재명 대표 옆에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면, 그렇죠, 과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뭐 통제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아마 이재명 대표는 좀 정봉주 그 돌풍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유튜브에 김민석 의원도 최고위원 후보잖아요. 뒤에서 다뤄볼 겁니다. 이제 초청을 해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왔지? 뭐 이런 걸 이제 각지 걱정하는 모습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봉주 1위라는 거를 좀 견제하기 위한 행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정봉주 후보의 초반 돌풍에 그래서 난감해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막말 논란 어떻게 벗었는데 다시 또 마주해야 하냐 이거죠. 들어보시죠. 저기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그러니까 DMZ에 들어가고 이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니까. 그거는 아니 DMZ에서 나 한번 만나면 죽여버려 이제. K 모시게 이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다 내 나와버려. 까불지만. 그쪽 더불어시민당 제가 한번 공격해볼까요? 여기서 네거티브 할 시간에 집에 가서 당신들 이번 선거 기간 중에 한 거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자,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극초반입니다만 정봉주 후보가 1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고위원 후보 경선에서. 김진욱 대변인님, 방금 들으신 논란,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수석 최고위원도 정봉주 후보가 돼서 이런 논란을 또 마주쳐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고, 반대로 또 친명 후보라고 하는 민영배 의원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최고위원회 8분이 지금 출마를 하고 유세를 하고 다니시는데, 그중에 7분이 현역이고 유일하게 원외가 정봉주 후보입니다. 근데 정봉주 후보가 상당히 거침없는 언행을 많이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그것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층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층이 분명히 당내에 존재하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고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고요.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만약에 저렇게 최고위원회를 유튜브 방송하듯이 그 거침없는 언사를 행사하게 될 경우에 과연 그것들이 일반 지지층들에게 또 일반 유권자들에게 또 중도 유권자들에게 그 과연 긍정적인 그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부정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투표율이 사실은 득표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낮아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득표율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투표율이 높다면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투표에 반영될 수 있는데 투표율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인 지지층들의 투표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층의 소구가 되는 정봉주 후보가 지금 높은 득표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아마도 지금 이제 초반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앞으로 남아있는 3주일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다른 변화들이 좀 나올 것 같고 특히 이번에 뭐 김민석 의원이나 아니면 민영배 의원이나 친명을 강조했던 후보들이 지금 조금 득표가 좀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모든 후보들이 다 친명의 후보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별다른 차별화를 못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중후반부의 그 캠페인에서 후보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지 그것도 좀 관전 포인트로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율이 낮다 보니까 강성 지지자들의 그런 표가 좀 과대 지금 대표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최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보고 계신 이 장면입니다. 김민석 후보 대표적인 또 친명 후보로 분류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토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첫날 경선이 끝난 뒤에 김민석 후보를 따로 본인의 차로 불러가지고 우리 김민석 후보가 왜 5등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형평 논란이 불거질 걸 좀 의식한 듯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는 또 정봉주 후보를 또 유튜브에 출연시켰더라고요. 만나보시죠. 제 감옥에 있을 때 따뜻한 뭐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오랫동안 내 가슴에 지금도 잘 갖고 있죠. 그리고 내 출소하자마자 대표님이 부부 동반으로 성남에서 내가 그때 박사된 이유는 사실은 성질이 아주 못돼가지고 나중에 관계를 잘해놓자 무마시켰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또 한성질 하시잖아. 지금 다 죽었습니다. 이제. 죽어야지. 적에 대한 적개심은 버리지 말고 성질은 부리지 말자.